2년 만에 20kg요? 급증가가 있어요, 완전. 네네. 허벅지 안쪽 살이 진짜 안 빠졌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살이 찌니까 울퉁불퉁한 게 커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쪘는데 네. 저만 그게 생기고 맞아요. 남편은 없어요. 맞아, 남자는 잘 안 보여요. 일단은 그거는 왜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끄럽지만 살찌기 전 모습입니다. 딴 사람 옆에도 하나 있어요. 근데 운동 열심히 하셨나봐요. 맞아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이게 한 2년 전이고 남자친구 만나고 2년? 네. 이제는 남편이죠. 결혼을 하면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kg 찐 것 같아요. 신혼이 즐거우셨나 보다. 보통 이렇게 결혼하시고 신혼 때 많이 쪄서 오시긴 하세요. 왜냐면 같이 맛있는 걸 많이 드시거든요. 맞아요. 집에서. 야식. 야식 많이 드시고, 근데 야식을 샐러드로 먹진 않으니까. 그쵸, 그건 야식이 아니니까요. 대부분 이제 뭐 치킨이나 마라탕 이런 떡볶이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곱창 이런 거. 그래서 대부분 많이 찌시는데 2년 만에 20kg요? 맞아요. 급증가가 있어요, 완전. 많이 찌시긴 했다. 근데 운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운동 쉬신 거예요? 운동도 많이 못했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네. 운동이 확실히 줄어들고 먹는 양은 늘니까 찌더라고요. 그쵸. 막 잘 찌죠. 원장님은 결혼하시고 안 찌셨어요? 저요? 네. 안 찌. 근데 저는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관리도 하려고 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운동하려고 하고 식단은 그냥 거의 항상 하니까 저도 이제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먹을 땐 먹어요. 이제 조절할 때 확실히 조절을 해줘야 살도 덜 찌고 관리도 계속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PD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91년생이고요. 정말요? 네. 근데 저는 원장님 보면서 제가 더 언니일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80년대생이니까 언니긴 한데 지금 91년생이면 그래도 30대 중반 넘으셨 네, 이제 중반이시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똑같이 먹어도 살이 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먹는 걸 늘리면 더 많이 찌죠. 제 생각에는 맥시멈을 한 3kg 정도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kg에서 2k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딱 생각을 하고 관리를 딱 있으시구나. 네, 저는 그렇게 관리해요. 네. 보통은 이제 3kg부터 넘어가시면 3kg가 5kg가 되거든요. 5kg가 7kg, 10kg 이렇게. 네,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저는 그런 기준은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하게 3kg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일도 너무 바쁘고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먹는 걸로 좀 해소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단기간에 체중 증가 되신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로 먹는 걸 푼다? 제가 그때 말랐을 때도 사실 제일 고민이었던 게 팔뚝살이 잘 안 빠지고 허벅지 안쪽 살이 진짜 안 빠졌거든요. 맞아. 팔다리 잘 안 빠져요. 그리고 그때도 약간 허벅지 뒤쪽이 되게 울퉁불퉁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살이 찌니까 울퉁불퉁한 게 더 커진다고 해야 되나? 이 입자가? 지금 또 여름이 오잖아요. 제가 오늘 원장님 보여드리려고 반바지까지 입었는데 이게 셀룰라이트가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반바지를 입을 때마다 신경 쓰이는 이 울퉁불퉁한 애들이 셀룰라이트가 맞는지 한번 오늘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입다가 직접 진찰을 하긴 할 건데 보통은 이렇게 허벅지 뒤쪽이나 이제 엉덩이 요런 데 이제 잘 보이는 게 셀룰라이트 맞거든요. 겉표면이 되게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게 특징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남성분들은 잘 안 생겨요. 일단은 그거는 왜냐면 지방층의 구조 때문인데 보통 그 모식도를 딱 보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경막이 수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격자 무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방이 늘어나면은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의 공간, 이 공간 사이로 지방이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게 더 잘 보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게 이렇게 좀 잡아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보이죠.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쪘는데 저만 그게 생기고 맞아요. 남편은 없어요. 맞아, 남자는 잘 안 보여요. 살이 쪄도 잘 안 보이고 실제로 그런 구조도 있고 호르몬 영향도 있고 좀 그런 게 많이 크죠. 그래서 여자한테 주로 잘 보여요. 생활 습관, 내가 뭘 먹는지, 활동량은 어떻게 되는지,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자주 하시는지 뭐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죠. 저는 사실 지금 살쪘을 때는 오렌지 껍질처럼 뭔가 우둘투둘한 게 커진 느낌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말랐을 때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마른 사람도 있는 건가? 셀룰라이트는 살찐 사람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셀룰라이트는 마른 사람한테도 있어요. 되게 날씬하신 분한테도 셀룰라이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셀룰라이트는 단순히 이제 지방세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물이 계속 한 군데 고여 있으면 물 썩잖아요. 요것도 순환이 잘 안 되면 거기에 이제 붓기도 생기고요. 염증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반응의 약간 콜라보? 그래서 이 셀룰라이트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셀룰라이트는 있어요, 사실. 아 정말요? 네. 10kg 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있으시고 살쪘을 때도 있으신 거예요? 그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체중을 감량만으로는 셀룰라이트가 없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단순히 살만 뺀다고 이거는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셀룰라이트는 어쨌든 이 지방세포가 한몫하니까, 지방세포가 원인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살을 빼면 조금 완화될 수는 있지만 그게 없어지진 않고요. 그래서 혼자 아마 하시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 집에서 그래도 나름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또 다시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요? 365일. 365일. 쉽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셀룰라이트가 어쨌든 지금 또 여름이니까 반바지 많이 입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리고 반팔 많이 입어야 되고 하니까 셀룰라이트에 좋은 크림, 바디크림 이런 것도 바르는데 사실 그게 도움이 되나요? 관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도움은 되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열심히 바른다고 셀룰라이트가 눈에 띄게 좋아지거나 하긴 좀 어렵죠, 사실. 맞아요. 한 3개월 바른 것 같은데 사실 3개월. 크게 효과가 저한테 없어요. 오셨어야 되는데. 실제로도 근데 원장님 네. 셀룰라이트 고민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 많으신가요? 많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바디 쪽을 아무래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셀룰라이트 고민이신 분들 최근에도 오셨어요. 해외에서도 오시고. 근데 보통 어쨌든 병원에서는 이런 원장님이 시술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도 얘기 많이 홈케어. 해주시나요? 홈케어는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첫 번째는 무조건 생활 습관이에요. 특히 이제 먹는 거랑 그다음에 자세 이런 거를 좀 교정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고탄수화물 시기를 하거나 고지방 시기를 한다. 이러면은 좀 셀룰라이트가 되게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질을 좀 제한하시는 게 좋고, 지방도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물 많이 드시고. 제가 아까 그 셀룰라이트 생길 때 그 지방세포랑 뭐 순환이랑 근데 그게 뭐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순환 개선을 하려면 또 그래서 몸에 꽉 끼는 옷, 타이트한 옷 이런 거 좀 피해 주시고, 우리 막 다리 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러면 이제 또 순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근데 집에서 뭐 하실 수 있으면 자가 마사지, 그런 림프 마사지 같은 거 해서 순환 좋게 해주면은 훨씬 좋죠. 셀룰라이트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까 저랑 촬영 전에는 스트레칭 얘기도 해주셨는데 스트레칭 맞아. 스트레칭도 하나의 순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습관인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막 눈에 띄게 개선이 된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뭔가 심해지진 않는 그쵸. 예방법으로는 완전 집에서 좋죠. 그렇죠. 홈케어의 이점은 진짜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바지 입고 왔으니까 네. 또 아까 자가진단법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한번 저 봐주시고 네, 한번. 자가진단법도 우리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한번 볼게요. 민망하지만. 네. 일단 PD님 같은 경우는 한 1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눌렀을 때 울퉁불퉁. 올라오죠. 근데 탄력은 좋으시다. 그래요? 탄력은 되게 좋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단계는 육안으로 봤을 때보다 손으로 눌렀을 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심해졌을 때 그걸 1단계라고 하는데, 딱 PD님은 그 단계이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냥 딱 봤을 때 보이진 않는데 뭔가 이렇게 눌리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맞아요. 이러면은 딱 저 심해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1단계 위에 2단계. 2단계는 서 있을 때 셀룰라이트가 보일 정도? 이 정도 단계로 진행이 되고, 누워 있을 때는 또 잘 안 보이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 2단계에서 많이 오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누워 있어도 되게 울퉁불퉁함이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3단계 진행이 많이 된 상태죠. 그래서 보통은 1단계부터 관리하면 제일 좋긴 하지만 2단계부터는 무조건 이제 다른 관리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1단계는 그래도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 근데 진짜 집에서 혼자 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2단계이신 분들은 확실히 시술에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좋죠. 혹시 하시면 어떤 시술을 추천해 주세요? 비밀인데 비밀인가요? 네.
저희 병원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인 있죠. 지방세포, 순환, 염증. 요 세 가지에 관련된 시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확실히 나중에 이제 셀룰라이트가 좀 덜 생기기도 하고 눈에 띄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는 체외 충격파 이런 걸로 좀 셀룰라이트를 많이 풀어주죠. 풀어주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부종도 해결해주고 염증도 좀 좋아지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로 따지면 온다나 뭐 튠바디 같은 거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직접적인 거는 이제 주사. 셀룰라이트에 도움이 되는 이제 성분들을 좀 믹스를 해서 주사를 하면 확실히 제 생각에는 주사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관리 장비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관리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주사를 해야 좋아지는데 시간이 훨씬 단축돼요. 그러면은 좀 부위가 아무래도 크니까 네. 주사 용량이 많아지거나 뭐 여러 번 맞아야 되거나 이런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첫 번째는 범위, 두 번째는 정도. 범위가 넓고 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 아까 3단계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은 좀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 관리를 하죠. 그래야지 좀 좋아지시기는 하고 용량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지방층이 좀 두껍고 지방층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용량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개인마다 저는 다르게 시술을 해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체충격파도 받고 온다나 튠바디 이렇게 해서 주사까지 받으면 그러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나요? 일단 그 에너지를 얼마나 썼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이 병합 시술을 했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요. 실제로 최근에 오신 고객님 계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셀룰라이트가 제 생각에는 2단계에서 3단계 사이 요 정도 됐어요. 조금 심하신 편이었는데 해외에서 또 사시는 분이셔가지고 두 번 딱 시술을 받고 가셨어요. 첫 번째 시술 받고 이제 두 번째 오셔가지고 자기 한 번 받았는데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죠. 근데 이제 그 정도에 따른 그 에너지 색이나 레벨이나 강도 이런 거는 다 개개인마다 좀 다르게 들어가서 저는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만에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조합으로 좀 진행을 했거든요. 되게 만족해 하시긴 했어요. 뭔가 원장님의 핵심 레시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다 공개하기 좀 어렵고 항상 저한테 상담할 때 물어보시는 게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 효과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확실히 내려면 같이 시술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쨌든 효과만 생각하고 시술을 하는 편이라 그렇게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주사 맞으면 몇 % 빠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희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식단을 저희한테 매일매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쵸. 운동을 어떻게 했다 이거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개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결과값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물론 대략적인 건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장비 하나를 했을 때 한 20% 좋아진다. 그럼 다른 장비랑 결합을 했을 때는 35% 이상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주사가 그래도 제일 효과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네. 주사는 무조건 권유해 주시는 편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효과를 좀 빠르게 보려면 주사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사실은 이 주사 맞는 거에 대한 통증 무서워하시는 분들 저 그거 물어보려고 네, 통증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주사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만 하는데 기간이 길어진다고 말씀드리죠. 그런 분들은 기간을 훨씬 길게 갖고 가야 되고 저는 최소 5회 이상, 5회 이상은 권장드려요.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허벅지 뒤쪽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군요. 맞아요. 그리고 주사 아프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프긴 하죠. 주사니까. 통증은 있는데 사실은 그 주사 성분 안에 마취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맞고 가세요. 뭐 마취 크림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진 않나요? 괜찮아요. 근데 주입한 양에 따라서 약물이 좀 새어나오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고 주사를 맞은 부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3일 이상은 사우나, 수영장, 물에 몸 담그는 거 있죠. 요건 좀 피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최소한 3일. 어쨌든 주사니까 그것도 멍은 안 되나요? 멍 들 수 있죠. 최대한 멍 안 들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바늘이 혈관을 찌르면 멍이 드는 거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저희가 여름 휴가 시즌 다가오잖아요, 원장님. 바다 가면 또 수영복 입어야 되고. 그쵸. 그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 허벅지, 엉덩이 밑 허벅지 셀룰라이트인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휴가를 앞두신 분들한테 최소 언제쯤은 오셔서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권장해 주시나요? 일단 내가 이 셀룰라이트를 정말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저는 넉넉 잡아 2달? 근데 이제 보통은 전 한 달 정도 최소 한 달 정도는 관리가 들어가야 내가 어떤 만족할 만한 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근데 이제 만약에 주사를 병행하신다. 그러면 주사는 또 멍이 들 수 있잖아요. 최소 내가 여행이나 뭐 휴가 가기 일주일 전쯤에는 관리를 다 끝내는 걸로 해서 잡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횟수를 5회 이상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리고 평균 시술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 그러면 5일에 한 번도 괜찮아요. 뭐 자주 와서 받을수록 어쨌든 효과는 좀 빠르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생각보다 다운타임이 짧네요. 되게 금방금방 받아도 괜찮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회차가 늘어나면 효과가 더 빨리 나오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좀 살을 빼고 이런 걸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면서 살을 빼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셀룰라이트가 완전히 완화돼야 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짤 수 있는데 내 시간이 없다. 그러면 동시에 진행을 하긴 해야죠. 그쵸, 약간 결혼식 앞두시고 신혼여행 가시니까 맞아요. 거기서 예쁜 비키니 입어야 되면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긴 근데 해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 지방 관리가 셀룰라이트 관리랑 어떻게 보면 좀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같이 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또 아까 그 생활습관 관리에서도 무조건 체중 감량은 필수라고 하셨으니까 그쵸. 같이 하는 게 맞는 거 맞아요. 같아요. 네. 훨씬 좋죠. 그래서 오늘 이제 PD님이 이렇게 어려운 고민 나눠주셔가지고 상담을 오늘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큰 도움 됐어요. 나중에 관리 받으러 오세요. 무조건 갑니다. 주사 맞으러.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셀룰라이트 고민이신 분들은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셀룰라이트가 고민이시거나 뭔가 라인 정리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시술까지 도와드리니까요. 댓글에 혹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초대해서 시술도 해드리는 이런 작은 이벤트도 한번 진행할게요. 네, 강지연 원장이었습니다. 안녕!